안녕하세요. 최주영입니다. 2021학년도 6월 고2 전국연합 학년평가 오답 정리를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이번 모의고사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자면 제가 보기에는 작년에 비해서 난이도 차이는 크게 없어 보였는데 현재 나온 등급 컷을 보면 작년에 비해서 한 4점 정도 낮은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건 제 생각에는 이번에는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이 조금 많이 나와서 중학교 과정의 도형이 조금 약한 친구들은 그걸 푸는 데 있어서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았나, 일단 그렇게 제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번 시험이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지금 현재 기준으로 기말고사를 대비하고 있는 친구들이 기말 시험에서 정말 꼭 알아야 되는 내용들이 하나하나 들어있거든요. 여러분이 그 내용을 잘 생각하면서 오답 정리를 해본다면 여러분에게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4점짜리 문제만 오답 정리를 할 거니까 일단 제일 먼저 볼 문제는 14번 문제부터 오답 정리를 시작하겠습니다. 14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14번 문제는 x가 0보다 큰 함수에서 함수 자체가 어떻게 정의가 되어 있냐면 x가 0과 1 사이에서는 0이고요. 그리고 1보다 클 때는 로그 3x로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상황에서 ft 더하기 f t분의 1의 값을 구해야 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게 지금 우리가 구하는 t 자체가 만약 1보다 크다면 아래 식에 들어가는 거고 1보다 작다면 위에 식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거를 여러분이 나눠서 생각할 수만 있다면 이 문제는 크게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나눠서 한번 봅시다. 첫 번째 상황, t가 만약 1보다 크다고 생각을 한다면 ft 자체는 로그 3의 t가 돼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두 번째로 대입해야 될 함수는 t분의 1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둘 다 양수라고 생각을 하면 역수를 취하면 부등호 방향은 변하는 거 알죠? 그리고 지금 우리가 구하는 t 자체도 양수니까 이러한 조건이 성립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ft분의 1을 대입할 때는 이거는 위의 식에 집어넣어서 0이라는 거 여러분이 알 수 있어야 해요. 자, 그러면 로그 3의 t가 2니까 거기서 일단 t가 9 이렇게 하나가 나오고요. 같은 패턴으로 t가 0과 1 사이에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자, t가 0과 1 사이, 1은 일단 좀 이따 나중에 다시 할게요. 있다고 가정을 하면 마찬가지로 t분의 1은 1보다 크겠죠? 자, 그럼 그 상황에서 일단 우리가 ft를 구하면 ft는 0이 되고요. ft분의 1을 구하면 ft분의 1은 1보다 크니까 아래식에 집어넣어서 로그 3의 t분의 1이 됩니다. 로그 3의 t분의 1은 마이너스 로그 3의 t가 되니까 그 값이 2거든요. 그럼 그거를 만족하는 t는 헷갈리는 친구들은 마이너스를 먼저 곱하세요. 그러면은 3의 마이제곱은 t는 9분의 1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일단 두 개의 t를 구했고요. 여기서 우리가 사실은 생각해야 되는 게 t가 1일 때도 생각을 해야 합니다. 자, t가 1이라고 가정을 하면 t도 t분의 1도 1이거든요. 그러면은 그때는 어떻게 되냐면 f1이라고 적을까요? f1은 아래식에 들어가니까 0, ft분의 1도 0. 그러니 0 더하기 0은 2라서 이건 성립하지 않겠죠? 이건 답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답은 9 더하기 9분의 1이라서 답은 9분의 82, 3번이 되겠죠. 그렇게 구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다음 문제 한번 볼까요? 자, 다음 문제 15번. 15번 문제는 여러분이 그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뿐만 아니라 도형의 성질을 알아야만 풀 수 있거든요. 자, 그러면 문제 접근 방법부터 하나씩 생각을 해보면 일단 우리가 구해야 할 게 A, P, C의 외접원의 넓이를 구해야 해요. 자, 외접원의 넓이를 구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여러분은 곧바로 이거는 사인 법칙 활용하는 문제구나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외접원의 넓이를 구하려면 한 변의 길이를 구하면 돼요. 그럼 문제를 한번 볼까요? 문제에서는 여기가 3이고 여기가 1이라고 했죠? 그리고 이 각의 크기가 60도라고 했어요. 자, 각의 이등분선을 그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수 있는 것. 첫째, 중학교 과정의 개념이죠. 각의 이등분선의 성질, 이거 대 이거의 b는 이거 대 이거의 b다. 자, 여기를 A, B, C, D라고 하면 A 대 B는 C 대 D다. 일단 이거 여러분 생각을 좀 해야 합니다. 자, 그 다음 여기는 60도였기 때문에 이거를 각의 이등분선을 그으면 여기는 30도가 돼요. 그러면 여기가 30도, 30도니까 우리는 그걸 활용해서 이 각을 아니까
PC 길이만 구하면 모든 게 해결되겠구나 라는 것도 생각할 수 있어요. PC 길이만 알게 되면 마주보는 변과 각의 관계를 알면 외접원의 반지름 구할 수 있거든요. 자, 그럼 일단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 첫 번째 BC 길이 한번 구해볼까요? 자, BC 길이는 어떻게 구할까요? 우리가 삼각형에서 한 변, 다른 변, 끼인 각을 할 때는 사인 법칙 쓸 수 있거든요. 그러면 BC 길이는 코사인 법칙 쓸 수 있거든요. BC 길이는 코사인 법칙을 쓸게요. BC의 제곱은 저변의 제곱, 저변의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한 변, 다른 변, 코사인 끼인 각, 코사인 60도 이렇게 식을 쓸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계산을 한번 해봅시다. BC 길이의 제곱은 여기가 9, 9, 1이니까 10 마 2 곱하기 3 곱하기 코사인 60도는 2분의 1이죠. 그럼 이게 7이라는 걸 알 수 있어서 일단 BC 길이는 루트 7입니다. BC 길이가 루트 7이면 우리는 PC 길이를 구할 수 있는데 그거는 방금 제가 여기서 설명한 이거 사용하면 돼요. 3대 1이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비도 3대 1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하는 PC 길이는 구한 BC 길이의 4분의 1 곱하면 되겠죠? 그러면 4분의 루트 7. 자, 그럼 이거 구했으니까 이번에는 외접원의 반지름 한번 구해봅시다. 이번에는 사인 법칙을 사용을 할 거예요. 우리가 구해야 하는 삼각형이 이 삼각형이니까 여기서 사인 법칙을 사용하면 사인 30도는 2r분의 마주보는 변의 길이죠. 그럼 우리는 이 r을 구할 수 있어요. 그럼 이 r은 사인 30분의 4분의 루트 7이니까 이 r, 지름입니다. 이 r의 길이는 여기 2분의 1이죠. 그러면 양변에다가 4, 4를 곱할게요. 그러면 여기는 2분의 루트 7 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살짝 이쪽으로 넘어와서 자, 그러면 r은 4분의 루트 7이죠. 이게 외접원의 반지름이에요. 자, 그럼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반지름 제곱 파이니까 원의 넓이를 s라고 적으면 16분의 7파이라는 걸 구할 수 있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답이 4번이라는 것 확인할 수 있습니다. 16번입니다. 16번은 상수 K에 대하여 그림이 제시가 되어 있을 때 문제에서는 로그 2의 x랑 로그 a의 x 그리고 x는 k가 만나는 그 점을 이름을 붙였고요. 그리고 이 b를 기준으로 선을 그어서 cd라고 했을 때 넓이 b가 3대 2라면 a가 얼마인지 구하는 문제예요. 자, 문제는 여러분이 다 아니까 그림만 살짝 크게 해서 한번 문제를 풀어봅시다. 일단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는 A, C, B 이게 예년 모의고사에서 이런 비슷한 패턴의 문제가 나왔습니다. A, C, B랑 B, C, D의 넓이 B가 3대 1이에요. 그러면 얘네들의 넓이 B가 3대 2면 생각을 해보면 여기를 밑변이라 가정을 하면 이 길이가 높이고 이 삼각형은 이 길이가 높이거든요. 밑변의 길이가 같은데 넓이 B가 3대 2라는 걸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거 이 길이의 B가 3대 2입니다. 자, 이것만 알면 모든 걸 다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럼 여기가 K니까 우리는 이 점의 좌표를 표현할 수 있죠. 이 점의 좌표는 K, A점의 좌표는 K, 이 위에 있으니까 로그 2의 K. 이 점의 좌표는 K, 로그 A의 K라고 쓸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 길이 대 이 길이의 B가 여기는 더해서 5대 2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서 여기서 비례식을 먼저 작성을 합니다. 로그 2의 K 대 로그 A의 K는 여기서 생각을 잘해야 해요. 3대 2라고 적는 친구들 꼭 있을 것 같은데 3대 2가 아니라 둘이 더해서 5대 2예요. 자, 그럼 우리가 어차피 A만 구하면 되니까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여기서 사실 여러분에게 추천하는 방법은 여기서 밑변환 공식을 먼저 사용하기를 좀 여러분에게 추천을 하는데 그게 좀 계산이 편해요. 그러면 밑변환 공식을 해서 식이 이렇게 바뀌면 둘이 곱한 거랑 둘이 곱한 게 같죠? 그러면 로그 K의 A분의 5가 로그 K의 2분의 2거든요.
다시 한번 적으면 이렇게 곱한 거랑 이렇게 곱한 게 같습니다. 지금 사실은 얘네들을 곧바로 역수를 취해서 b를 구해도 되는데 그거를 제가 그냥 다른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얘네 둘이 먼저 곱할게요. 5 로 k의 2가 로 k의 2 로그 k의 a거든요. 그러면 얘 위로 올리면 로그 k의 2의 5제곱이 로그 k의 a의 제곱이다. 밑이 같기 때문에 진수끼리 비교하면 a 제곱이 32. 그럼 a는 4루트 2 라는 걸 우리가 구할 수 있어요. 다 이해하고 있죠? 자, 그럼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17번 문제입니다. 17번 문제는 세타가 0과 4분의 파이 사이의 임의의 실수 세타에 대하여 주어진 조건을 확인하는 문제거든요. 조건을 좀 살펴보면 일단은 문제에서 AC 길이가 3이라고 주어졌고 여기를 세타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CAB가 3세타니까 여긴 2세타가 되는 거겠죠? 그러면 여기는 파이 빼기 3세타, 여기 세타니까 2세타. 그럼 여기도 뭐 파이 빼기 3세타. 인 상황에서 우리가 구해야 할 거는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과정이 아래 서술되어 있으니까 여러분이 연산 순서를 보면서 그걸 찾아보면 돼요. 자, 그림을 잠깐만 옮겨놓고 다시 한번 봅시다. 문제를 풀려면 그림이 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속성으로 그림을 빨리 하나 그려놓겠습니다. 우리가 구하는 삼각형 ABC였죠? 이 각의 크기는 세타고요. 선을 이렇게 그었고 이렇게 그었을 때 여기도 세타였습니다. 여기가 2세타인 거 구했었고 여기 세타고 여기 3이었죠? 그 다음 여기는 파이 빼기 3세타. 자, 이 상황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는 물론 문제를 따라가긴 하겠지만 여러분 이해를 하는 과정은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래요. 자, 그럼 얘를 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구해야 할 게 아까 여기 2세타인 거 구했거든요. 이쪽 각이. 그러면은 각을 뭐 여기도 알고 여기도 알고 여기도 파이 빼기 3세타니까 세 변의 길이 중에 두 변의 길이만 알면 우리는 넓이를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 과정이 설명이 돼 있어요. 자, 첫째, 여기 D예요. 이거 삼각형 ABD 관계에서 사인 법칙을 활용해서 우리가 AB는 아니까 AD를 구하자. 그 첫 번째 조건으로 나와 있네요. 자, 그럼 사인 세타분의 AT는 문제에서 나온 게 그 AP 길이니까 사인 파이 빼기 3세타분의 3이다.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게 사인 파이 빼기 3세타분의 3이 들어갑니다. 자, 그럼 이걸 정리하면 사인 파이 빼기 3세타는 사인 3세타죠. 이렇게 정리가 됐고 그러면 AB 길이는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다가 아래로 들어가서. 그래서 정리된 게 일단 첫 번째. 그럼 일단 가는 사인 3세타라는 걸 구할 수 있어요. 또한 여기가 2세타이므로 D2의 길이를 구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이 생각해야 될 게 D2 길이는 물론 뭐 사인 법칙을 이용하면 구할 수 있기는 하는데 여기서 나온 조건은 어떻게 구했냐면 이 두 삼각형 자체를 여러분이 좀 자세히 보면 세타, 2세타, 세타, 2세타거든요. 이 둘은 닮은 관계가 성립해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뭘 추리할 수 있냐면 삼각형 ABD는 삼각형 ABD니까 순서를 맞춰야 됩니다. A가 2세타니까 얘부터 적어야 돼요. D, 그 다음 A, E랑 닮은 관계가 성립해요. 그래서 그에 따른 비례식을 적어서 정리한 게 이 식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구할 거를 생각해보면 알고 있는 길이 AB죠? AB 대 AB니까 AB의 대응변은 DA입니다. 여기의 대응변은 여기에요. AB 대 DA는 순서가 다 맞겠죠? 그 다음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여기죠? DA, AD라고 적었군요. AD 대 그 큰 삼각형의 AD에 해당되는 건 DE예요. 이 길이 DE. 이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DE 길이를 얘네들이 곱한 거랑 얘네들이 곱한 게 같으니까 AB분의 1 곱하기 AD 길이의 제곱이라고 쓸 수 있겠죠. 그런데 AB 길이가 3인 걸 알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적으면 3분의 1 AD 길이의 제곱이라는 거 구할 수 있어서 일단 나가 3분의 1인 게 나옵니다.
이제 변의 길이를 다 표현을 했으니까 넓이를 한번 구해 봅시다. 우리가 현재 그 AD 길이를 표현을 했고요. 그 다음 DE 길이를 표현을 했죠. D 길이는 여기. 그러면 그걸 활용해서 넓이를 구하면 이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한 변 다른 변 사인 끼인각이거든요. 2분의 1 곱하기 AD DE 사인 2세타가 돼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다가 사인 2세타인 것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정리한 게 주어진 식이 되는데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정리를 하는 방법은 DE 길이가 3분의 1 AD니까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얘가 3분의 1 이렇게 되고요.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6분의 1 AD 길이의 세제곱 곱하기 사인 2세타가 되거든요. AD 길이를 우리가 나타낸 게 자세히 보면 AD 길이가 아까 저 위였죠? 사인 3세타분의 3 사인 세타였어요. 그거에 세제곱 사인 2세타니까 문제에서 이걸 어떻게 정리를 했냐면 이 그 3의 세제곱을 앞으로 뺐어요. 그러면 계산하면 이게 2분의 9가 되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다 계산을 할 수 있어요. 자, 이제 마무리 계산을 한번 해봅시다. 문제에서는 어떤 걸 구해달라고 했냐면 문제에서는 일단은 나에 들어가는 수를 P라고 했대요. P는 3분의 1이에요. 그리고 F세타가 가예요. 그 다음에 G세타가 다예요. 인 상황에서 우리가 P 곱하기 F 6분의 파이 여기에 6분의 파이 들어가면은 사인 2분의 파이가 되죠. 그 다음 여기는 12분의 파이 사인 그 6분의 파이가 되죠. 이걸 계산하면 돼요. 3분의 1 곱하기 사인 그 2분의 파이는 1이죠. 사인 6분의 파이는 2분의 1이고 그래서 계산한 결과가 6분의 1이라서 답이 2번이라는 걸 구할 수 있어요. 이 문제는 지금 하나하나 집어넣는 문제였으니까 내신으로 바꾸기 되게 좋은 문제거든요. 여러분이 오답 정리만 좀 꼼꼼히 한번 해보세요. 18번 문제입니다. 18번 문제 반지름의 길이가 3분의 4 루트 3인 원이 삼각형에 내접하고 있습니다. 즉 여기서 이 내접원의 반지름이 주어진 거죠. 그 다음 그 원이 BC랑 만나는 점을 D라고 하고 여기가 10이랑 4일 때 우리가 구해야 하는 거는 삼각형의 둘레 길이를 구해야 해요. 자, 여기서는 중학교 개념이 참 중요한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4기 때문에 일단 이 길이가 4라는 걸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해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도 10이 됩니다. 그러면 궁극적으로 이 문제는 어떤 걸 구하는 문제냐면 이 길이를 구하는 문제가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구할 걸 x라고 하면 이 양쪽이 x라는 것도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어야 해요. 자, 이 상황에서 우리가 문제를 풀어야 하는데 사실은 이 문제가 굉장히 숨겨져 있는 조건이 하나가 있어요. 그 조건을 찾아야만 여러분이 문제를 쉽게 풀 수 있습니다. 그 조건은 뭐냐면 이 내접원의 반지름에서 접점으로 선을 긋는다면 이거는 무조건 수선인 거 알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반지름 3분의 4 루트 3이 돼요. 그러면 여기는 직각되고 이렇게 선을 그으면 얘는 직각삼각형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 변의 길이에 루트 3을 곱하면 이 길이가 됩니다. 즉 1대 루트 3대 2의 비가 성립하는 삼각형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삼각형 중에서 1대 루트 3대 2의 비가 성립하는 삼각형은 여기가 30도인 직각삼각형이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우리가 여기가 30도구나 라는 걸 찾아야 해요. 여기가 30도면 이 두 삼각형이 합동이니까 여기도 30도가 돼서 우리가 구할 수 있는 또 다른 조건 각 C가 60도가 됩니다. 자, 여기서 각 C가 60도라는 게 구해지면은 이제는 문제를 풀 수 있는 실마리가 어느 정도 풀린 건데 여기서는 여러분이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방법은 넓이 활용하는 방법이에요. 우리가 삼각형의 두 변과 끼인각을 알기 때문에 넓이를 식으로 표현할 수 있거든요. 그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밑변 16
다른 변은 여기 AC 곱하기 사인 끼인각 사인 60도 이렇게 공식을 만들면 넓이를 구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구하는 넓이는 우리가 이 내저번을 알고 있을 때도 넓이를 구할 수 있죠. 그 공식으로 세운 그 넓이랑 같게 나와야 합니다. 내저번을 알 때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은 이거는 여러분이 이제는 다 알고 있어야 돼요. 내저번의 반지름을 스몰 r이라고 하면 2분의 1 곱하기 삼각형의 둘레 곱하기 내저번의 반지름이죠. 우리는 이걸 통해서도 식을 세울 수 있어야 해요. 2분의 1 곱하기 삼각형의 둘레는 세변의 길이가 x4 12였으니까 그걸 더해서 2를 곱해야 해요. 2x 더하기 32입니다. 그 다음 내저번의 반지름은 3분의 4루트 3으로 주어져 있죠. 이렇게 둘이 같다라고 식을 세우면 여기서 x를 구할 수 있어요. 이게 좀 더 계산이 쉬워 보여서 일단 여기서 답을 구하고 또 다른 방법을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2분의 1 소거가 되고요. 얘는 2분의 루트 3이죠. 루트 3 먼저 소거하고요. 그 다음 요 2는 여기서 소거가 되고요. 그리고 나서 뭘 소거할까요? 여기서 얘를 소거할까요? 얘 소거하고 얘는 2가 남고요. 그러면 좌변에 남는 건 2 하고 괄호예요. 우변에 남는 건 3분의 1이 남았네요. 3을 곱하면 이거니까 2x 이항하면 4x 이항하면 8 24니까요. x는 2 라는 걸 구할 수 있어요. 자, x가 2라는 걸 구했기 때문에 우리는 삼각형의 둘레 구할 수 있죠. 둘레는 각각의 변의 길이가 구한 x 4와 12였죠. 그럼 얘를 더해서 2를 곱한 거니까 여기가 6이라서 이게 18, 32 답이 18, 36 답이 36이라는 걸 구할 수 있어요. 답은 2번입니다. 자, 아까 설명했던 두 번째 방법이라는 건 어떤 방법이냐면 코사인 법칙이에요. 삼각형의 그림을 잠깐만 보면은 현재 우리는 이거, 이변, 이변, 이변 세 변을 한 문자로 나타낼 수 있었죠? 이렇게 한 문자화 시키면은 우리가 식을 하나를 세울 수 있죠. 그러면 코사인 법칙을 활용하면 빗변 그러니까 AB 길이의 제곱 그 다음에 BC 길이 제곱 16의 제곱이에요. 그 다음 AC 길이의 제곱 x 더하기 4예요. 마이너스 2 곱하기 16 곱하기 x 더하기 4 곱하기 내가 적게요. 코사인 60도 이렇게 계산을 해도 여러분이 똑같이 x를 구할 수 있으니까 이건 여러분이 한번 나중에 계산을 한번 해보세요. 알겠죠? 그 문제 19번 문제입니다. 다음 부등식을 만족하는 자연수 mn의 순서쌍의 개수를 구해야 해요. 자, 언뜻 보면 문제가 굉장히 어려워 보이는데 이거는 사실은 조금 눈치 빠른 친구들에게는 굉장히 쉬운 문제일 수 있어요. 여기서 루트 2마 1이라는 게 등장을 하잖아요. 얘를 제곱하면 이렇게 됩니다. 이것만 빨리 눈치를 채면 여러분이 문제를 굉장히 쉽게 풀 수 있겠죠? 물론 헷갈릴 수 있는 구석이 좀 있는 건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개념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생각하면서 문제를 해결해 봅시다. 자, 그럼 여기는 루트 2마 1 m제곱 그리고 여기는 제곱의 5마 n제곱이라고 쓸 수 있죠. 그러면 루트 2마 1의 m제곱 루트 2마 1의 10마 2n제곱 이라고 나타낼 수 있는데 그러면 미치 같은 우리가 지금 미치 같은 지수를 비교하기 미치 같은 그 지수 함수를 비교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우리가 지수의 대소 관계를 구할 수 있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이 여기서 판단을 잘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여기서 나오는 루트 2마 1이라는 애는 0과 1 사이에 있어요. 그 말은 얘가 함수의 개념으로 본다면 감소함수라는 개념이라서 이게 지수의 대소 관계는 전체 함수의 대소 관계랑 반대가 됩니다. 이걸 여러분이 빨리 찾아야 해요. 물론 여기서 찾지 않더라도 대충 눈치로 이렇게 얼추 이렇게 때려잡아서 풀 수 있는 친구들이 있는데 이런 정확한 개념들을 알아야만 여러분이 나중에 이러한 굉장히 쉬운 문제를 빨리빨리 풀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 조건을 만족하는 mn의 순서쌍의 개수를 구해야 하거든요. 이렇게 두 수의 합을 구할 때는 여러분에게 추천하는 거는 큰 수 기준으로 생각을 하세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큰 수라는 건
n을 2배를 했잖아요. 여기 어차피 n에 들어갈 수 있는 건 1, 2, 3, 4, 5밖에 안 들어가요. 근데 5도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m을 1부터 집어넣는 것보단 n에다가 숫자를 집어넣어서 계산하는 게 좀 더 편합니다. 그 n이 1이라고 가정을 하면은 이 합이 8이거든요. 그러면 그러니까 합이 2거든요. 그러면은 이거의 개수를 세면 돼요. 그러면 자연수 8개겠죠. 이렇게 세면 개수를 좀 편하게 셀 수 있습니다. 자, n이 2예요. 그러면 2 집어넣으면 이게 6이 돼요. 6개. n이 3이에요. 그러면은 이게 4가 되겠죠? 4개. n이 2예요. 그러면 2는 4니까 잠시만요. 4예요. 그러면 여기서 m은 이렇게 되겠죠? 2개. 근데 n이 5일 수는 없어요. 왜냐면 그러면 m이 0 나오는데 둘 다 자연수가 되어야 하니까 그러면 개수는 2이 더해 10개, 2이 더해 10개, 20개. 쉽게 셀 수 있으니까 여러분 이런 거는 절대 틀리면 안 됩니다. 네, 20번 문제입니다. 20번 문제는 일단 풀기 전에 여러분이 좀 생각 좀 해야 하는 게 일단 여러분도 알겠지만 답이 기억, 니은이에요. 보통 이런 문제를 풀 때 여러분들은 이거는 무조건 디귿이 맞구나. 그래서 기억 디귿 아니면 기억, 니은, 디귿이라고 할 친구들이 좀 있는데 이게 올해 3월 고3 모의고사도 마찬가지고 요즘 기억, 니은이 나오는 좀 빈도가 조금 흔합니다. 이거는 여러분이 문제를 풀 때 선입견을 갖지 말고 하나하나 직접 맞는지 맞지 않는지를 생각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지금 시사하고 있는 바고 근데 좀 문제가 조금 그런 게 디귿 같은 경우는 개수를 세는 문제거든요. 문제 자체가 조금 사악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개수 셀 때 이거 좀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구나 라고까지 생각을 해야 되는 거라 이건 좀 이 문제 자체를 여러분이 조금 어렵게 받아들이지 않았나. 그래서 정답률이 낮을 거로 예상이 되는 문제가 지금 이 20번 문제거든요. 자, 20번 문제 한번 봅시다. 20번 문제는 자연수 n은 자연수예요. n에 대하여 y는 1이 곡선과 만나는 각각의 점을 a, b라 할 때 a, b 사이 거리 구하는 문제입니다. 물론 그림을 그려야 해요. 그런데 여기서 생각을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일단은 n이 자연수니까 여기 있는 이 친구는 무조건 양수입니다. 왜냐면 n이 자연수면은 로그 2에 n이 1이라고 생각을 하면 0이면은 1이라서 양수고 그 다음부터는 다 양수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얘가 그림을 잠깐만 그려주면은 여러분이 여기서 판단할 수 있는 판단의 근거는 이렇게 돼요. 일단은 저 지수함수는 그리기가 좀 쉬워서 지수함수부터 그려볼까요? 지수함수 같은 경우는 점근선이 마 1이에요. 그리고 x에 0을 집어넣으면 2의 0제곱 1 빼기 1이라서 x가 0일 때는 원점 지나네요. 그 다음 x가 1일 때는 1 집어넣으면 1이죠. 여기가 y가 1이 여기 있다고 할게요. 그럼 여기를 지나는 함수예요. 그러면은 첫 번째 함수는 이런 식으로 그려지고 자, 두 번째 함수 같은 경우는 생각할 수 있는 게 일단은 y절편 7 이게 좀 공간이 모자라서 대충 여기를 7이라고 할게요. 그리고 나서 기울기는 제가 밑줄 그은 게 양수니까 기울기는 무조건 음수입니다. 그러면 또 음수라고 가정을 했을 때 만약에 기울기가 조금 완만하다라고 하면은 여기가 b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기울기가 경사가 좀 심하다라고 하면 여기가 b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럼 fn의 길이는 여기서 여기를 뺄 수도 있고 여기서 여기를 뺄 수도 있죠. 그래서 이 문제를 식으로 표현할 때는 여러분이 절대값으로 표현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fn은 일단 y는 1이 되는 지점 제가 여기는 계산으로 구했거든요. 이걸 구했으니까 이 b가 되는 거를 구해서 절대값으로 표현을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이 b점 한번 구해볼까요? b점을 구하는 방법은 주어진 함수가 1 되는 지점을 찾으면 돼요. 그럼 이걸 계산하면 1 더하기 로그 2에 n이 6이 되고요. n에 x가 6이 되고요. 그걸 만족하는 x는 1 더하기 로그 2의 n분의 6이 됩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가 구하는 b점을 찾았고 a, b 사이의 거리는 여기에서 1을 뺀 거 거기 절대값을 씌우면 돼요.
이게 fn이니까 여러분이 이거를 가지고 우리가 기억, 니은, 디귿을 해결하면 돼요. 자, 그러면은 이걸 구했으니까 정리하고 기억, 니은, 디귿을 보면서 다시 한번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방금 구했듯이 fn은 절대값 1 더하기 로그 2의 n분의 6마 1이고요. 기억, 니은, 디귿이 이렇게 했을 때 참임을 증명하는 문제예요. 자, 기억부터 봅시다. 기억은 f2를 물어보았죠? 자, f2는 n에다가 2만 집어넣으면 되니까 1 더하기 로그 2의 2분의 6마 1이에요. 근데 로그 2가 1이니까 얘는 2분의 6마 1이라 2네요. 그래서 기억이 맞다는 건 여러분이 구할 수 있어요. 자, 그럼 이제 니은 한번 구해볼까요? 니은은 이쪽에서 구할게요. 니은은 fn이 1보다 큰 걸 만족하는 n의 개수를 구하래요. 그럼 정리는 여기서 먼저 하고 갈까요? fn이 1보다 크면은 이게 절대값 로그 2의 n마 6마 1이 1보다 큰 걸 구해야 해요. 그러면은 이쪽으로는 계산을 할게요. 이걸 성립하려면, 이게 성립하게 되려면 얘는 1보다 크거나 또는 마이보다 작아야 하거든요. 자, 이거의 개수를 한번 세봅시다. 얘 개수를 세면은 일단 여기서 계산을 하면 1 더하기 로그 2의 n분의 6, 2가 돼요. 그리고 나서 양변을 약분을 하면서 양변에 얘를 곱할 거거든요. 양수를 곱하니까 부등호 방향이 변하지 않아요. 그럼 아래다 쭉 적을게요. 2로 약분을 하고 분모를 곱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2 n 2의 제곱이죠. 여기는 이 지수로 돌려서 표현을 하면은 이렇게 돼서 4개라는 거 구할 수 있죠. 그렇게 구해지기 때문에 이 왼쪽에 있는 니은이 참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럼 이제 디귿 한번 구해볼까요? 디귿도 일단 정리를 해놓고 넘어갈 거예요. 자, 디귿은 얘가 얘래요. 그럼 이게 어떻게 되냐면 fn 마 1이 3분의 2보다 크거나 또는 fn 마 1이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여기서 fn이 3분의 5보다 크거나 또는 fn이 잠깐만요. 여기 마이너스인데 3분의 1보다 작거나 이 둘 중 하나입니다. 둘 중 하나를 만족하게 하는 게 있는지 그게 245개인지 한번 세봅시다. 자, 이쪽으로 넘어서 다시 한번 할게요. 디귿을 보면 디귿은 뭘 증명하는 거였냐면 아까 fn이 3분의 5 또는 fn이 3분의 1이었거든요. 자, 하나씩 한번 구해봅시다. 얘를 어떻게 표현할 거냐면 아까 우리가 구한 fn 있죠? 얘가 3분의 5보다 크다예요. 그럼 얘는 다시 어떻게 쓸 수 있냐면 1 더하기 로그 2의 n분의 6마 1이 3분의 5보다 크다 또는 1 더하기 로그 2의 n분의 6 마 1이 마 3분의 5보다 작다 이렇게 쓸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냥 정리할게요. 그럼 여기서 일단 계산을 하면은 여기가 3분의 8 돼요. 여기서 역수를 취합시다. 근데 얘네가 다 양수라서 역수를 취하면 부등호 방향은 반대로만 변합니다. 이렇게 되거든요. 양변에 6을 곱하세요. 그러면 여기 약분해서 4, 3, 4분의 9예요. 그러면 로그 2의 n이 4분의 9에다가 1 이항하니까 4분의 5가 되겠죠? n은 2의 4분의 5제곱. 그러면 이거를 만족하는 자연수 n은 1 또는 2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n이 1이다, 2다. 일단 여기서 두 개가 나오죠. 자, 이번에는 얘를 볼게요. 얘는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아까도 언급했다시피 얘는 무조건 양수예요.
그러면 얘도 무조건 양수니까 여기선 해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게 이쪽은 정리를 했고, 자, 이번엔 얘를 정리할 거예요. fn이 3분의 1보다 작거나 같으려면 잠시만요. 여기다 적고 할게요. 이거니까 이 범위 자체가 어떻게 되냐면 마 1이 마 3분의 1과 3분의 1 사이가 됩니다. 자, 이 상황에서 양변에 다 2를 더해주면 이렇게 되고요. 다 얘네들을 그 역수를 취하면 부등호 방향만 반대로 변해요. 이렇게 역수를 취했어요. 그런데 여기 6을 없애기 위해서 6을 한번 곱해 볼까요? 그럼 여기 6을 곱하면 8이죠. 잘못 적었네요. 4분의 3이었는데. 뭔가 좀 이상하다 했어요. 4분의 3이에요. 그러면 4분의 3에다가 6을 곱하니까 여기가 2분의 9가 되겠죠? 그리고 여기는 여기 약분하면 9가 되네요. 1 이항하면 2분의 7, 8 해서 n을 구하면 n은 2의 2분의 7제곱 2의 8제곱이 돼요. 그런데 문제는 얘가 대충 얼마 하는지를 좀 구해야 하거든요. 얘는 2의 세제곱 곱하기 2의 2분의 1제곱이에요. 즉 8루트 2예요. 루트로 따지면 88에 64, 128이거든요. 즉 루트 128 n 256 식이 이렇게 돼서 여기서 우리가 n의 개수를 셀 수 있는데 어떻게 세냐면 이거를 만족하는 가장 작은 n은 12의 제곱이 121이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11의 제곱인 121보다 크고 12의 제곱인 144보다 작으니까 11점 얼마라는 걸 구할 수 있어요. 얘가. 그러면 우리가 구하는 n은 12에서 256까지 가능합니다. n은 12에서 256. 그런데 그 안에 든 자연수의 개수를 할 때는 여기서 여기를 빼서 1 더하는 거예요. 여기서 여기를 빼서 1을 더하면 n은 245개가 됩니다. 여기서 여기를 빼면 244니까 그래서 여기서 245개 나왔고 아까 조건에서 2개 나왔죠. 그래서 총 247개다. 그러니 문제에서 제시된 디귿. 디귿은 245개니? 라고 물어봤죠? 그래서 거짓이다. 이거를 생각해내야 돼요. 너무 디테일한 수라서 여러분 이거 좀 틀릴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맞을 수 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거는 틀렸죠. 그래서 답이 3번이라는 거 여러분이 잘 좀 정리를 좀 해 놓으세요. 21번 문제입니다. 21번 문제는 그 예년에 비해서는 조금 쉽지 않았나 라고 생각하는 문제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이 이 문제를 좀 고전했던 것 중에 하나는 제 생각엔 문제 해석이 좀 되지 않지 않았나. 문제만 해석하면은 굉장히 여러분이 쉽게 쓸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21번 한번 볼까요? 지금 함수를 보면은 fx가 주어져 있는데 사실은 이 두 함수는 관계성이 존재해요. 어떠한 관계성이냐면 얘네들은 일단 여러분이 관계성을 한 번에 눈치채기는 어려워요. 눈치챌 때는 되게 비슷한 숫자가 여러 번 등장한다 라고 하면은 얘네가 역함수 관계일 것 같은데 라는 걸 먼저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역함수인지 아닌지 체크를 한번 해볼까요? 얘를 바꾸는 게 좀 더 쉬울 것 같아서 이 함수의 이름을 y는 2에 마x, 마2, 마2라고 할게요. 얘네 둘을 역함수로 만드는 거는 역함수와 원래 함수는 y는 x 대칭 관계니까 y는 x 대칭을 한번 해봅시다. y는 x 대칭을 하는 방법은 xy 자리를 먼저 바꾸세요. 그 상황에서 얘를 이항을 하면은 2의 마y, 마2가 x+2라는 식이 되거든요. 여기서 양변에 로그를 취하면 마y, 마이는 로그 2의 x+2가 되고
마 y가 로그 2의 x 뿌리 뿔 2니까 양변에 마이너스 마이너스 곱하면 식이 이렇게 되죠. 그러면 아래 식이랑 똑같아졌죠? 얘네들은 역함수 관계구나 라는 걸 먼저 추리하는 게 먼저입니다. 그러면 역함수 관계라서 그림 그리기가 조금 수월합니다. 그림을 그리고 여기서 다시 한번 우리 고민을 해봅시다. 지수함수와 로그함수의 그림을 그릴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점근선이에요. 일단 그 지수함수, 위에 있는 지수함수를 먼저 그릴 거예요. 점근선이 마이거든요. 마이를 기준으로 x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서 이 그래프는 감소함수예요. 그러면 감소함수의 그래프에서 디테일을 주는 건 y절편이에요. y절편은 x에 0을 집어넣으세요. x에 0을 집어넣으면은 2의 마이제곱 마이거든요. 마이보다 4분의 1을 더하면 돼요. 그럼 대충 한 여기쯤이겠구나 라고 두고, 이거 조금 애매하네요. y절편도 한번 찾아봅시다. y절편, 그러니까 x절편을 찾아봅시다. x절편은 y가 0인 지점인데 그건 찾기가 조금 어렵진 않죠. x절편은 가 0인 지점인데 2의 마x 마이가 2니까 얘가 2가 되려면 지수가 1이 되어야 하거든요. 지수가 1이 되려면 마 3을 집어넣으면 되죠. 마 3을 집어넣으면 1 되니까. 그러면 그래프는 이러면서 감소함수의 그래프가 그려지겠네요. 그릴게요.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 이번에는 로그함수 그릴게요. 로그함수의 점근선은 괄호가 0이 되는 지점이니까 여기에요. 그 상황에서 그래프를 그려야 하는데 여기서 여러분이 그냥 다이렉트로 역함수를 그릴 수 있다. 즉 y는 x로 대칭시킬 수 있다라는 친구들은 y는 x로 대칭시켜버리세요. 대칭시키는 방법은 지금 얘가 여기를 지나요. 마 3, 0. 그러면 얘는 역함수는 0, 마 3을 지나겠죠? 그리고 여기가 마이 더하기 4분의 1이었어요. 그러면 여기를 지나겠죠. 그래서 그래프는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네요. 얘는 다른 색으로 그릴게요. 점근선이 여기니까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죠? 이런 식으로 그려집니다. 자, 이 그래프에서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이 그림을 굉장히 잘 그렸어요. y는 x에서 만났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그린 그래프가 1대1 대응이래요. 그러면 이게 어떤 뜻이냐면 여기를 여러분 잘 이해를 해야 하는데, 그러니까 K보다 작을 때는 파란색을 따라가요. K보다 클 때는 빨간색을 따라가요. 그런데 만약에 K가 여기라고 가정을 해보세요. 그럼 여기는 아예 성립하지 않습니다. 아, 근데 우리가 구한 함수는 함수에 대한 정의는 없죠. 그런데 어차피 지금 여기서 점근선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 함수는 이쪽보다 벗어날 수는 없죠. 그러면 대충 여기서 언저리에서 바뀌는데, 자, K가 만약에 여기라고 가정을 해보세요. 그러면 여기보다 작을 때는 파란색이 여기까지예요. 그러면은 그 다음부터는 빨간색이 여기로 오거든요.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공백이 생겨요. 그래서 1대1 대응이라는 조건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1대1 대응 조건이 성립하려면 이 둘이 만나는 지점에서 갈려야만 빈 부분 없이 치역과 공역이 같다는 조건이 성립해요. 그걸 통해서 여러분이 뭘 할 수 있어야 되냐면, 우리가 구하는 저 K값 있죠? K값은 무조건 이 Y는 X와의 교점, 여기가 K라는 거, 여러분이 그거를 먼저 추리를 해야 돼요.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K의 위치를 대략적으로 알아야 여러분이 주어진 함수의, 이게 지금 문제가 개수 세는 문제인데 개수를 어느 정도 파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이 점의 좌표가 K, K구나 라는 거를 구해야 되고, 이 K의 디테일한 정보도 좀 필요하거든요. 이 디테일한 정보는 어떻게 구할 거냐면, 지금 문제를 잘 보면은 지금 여기다가 FHA 숫자를 집어넣어서 개수를 세요. A가 마이부터 2 사이에요. 그러면 A가 마일일 때, 즉 X가 마일일 때는 그러니까 K가 마일보다 큰지 마일보다 작은지에 따라 숫자를 집어넣는 값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K의 디테일한 부호가 좀 필요하거든요. 일단은 여기 점근선이 마이보다 크다니까 K가 마이보다 큰 건 확실해요. 그러면은 마이를 한번 집어넣읍시다. 마이를 집어넣어서 K가
그 마일보다 왼쪽인지 오른쪽인지 판단을 한번 해봅시다. 판단은 어떻게 하냐면 두 함수에다 모두 마일을 집어 넣으세요. x에다가. 자, 여기에 x에 마일을 집어 넣잖아요. 그러면 그 2의 마 1제곱 마 2라서 이게 마 2분의 3이에요. 여기에 마 2를 집어 넣잖아요. 그럼 여기 0돼서 마 2예요. 이걸 통해서 뭐를 깨달을 수 있냐면 여기가 마 2인데 아래쪽에는 이 빨간 함수가 마 2가 되는 이 지점이 마 1입니다. 그래서 이 지점보다 왼쪽에 있다는 건 확실하겠죠? 둘이 만났으니까. 그래서 K는 마 2와 마 1 사이 있구나 라는 거를 여러분이 구해 놓아야 합니다. 제가 아직 문제도 풀지 않고 주어진 조건만, 그래프만 조금 판단하고 있는 과정이에요. 혹은 아니면 여러분이 어떻게 판단해도 되냐면 방금 제가 여기 집어넣은 게 마 2분의 3이었어요. 마 2보다 마 2분의 3이 위에 있는 존에서 마 1이 존재하니까 K가 왼쪽에 있구나 라는 것도 여러분이 기억을 해야 해요. 자, 이렇게 fx의 그래프를 일단 추리를 했고 gx를 볼까요? gx의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지냐면 그 막 k보다 작을 때 막 k보다 클 때예요. 그리고 이 함수인데 얘네들의 관계도 왠지 관계성이 있어 보이죠. 일단 얘네들의 관계를 보잖아요. 그럼 얘네들의 관계는 마 x가 x가 됐고 부호가 반대가 됐어요. 즉 얘네 둘은 원점 대칭 관계입니다. 그리고 얘네들의 관계를 볼까요? x의 부호가 반대가 됐고 주어진 부호가 마마했는데 뿔뿔로 변했죠. x도 마이너스 x가 되고 y도 마 y가 된 거니까 얘네들도 원점 대칭이에요. 이 gx라는 그래프는 fx 그래프를 원점 대칭 이동한 그래프예요. 그래서 이 원점 대칭이라는 거는 점 대칭 도형이라서 원점을 기준으로 이 그래프를 180도 딱 돌려서 나온 게 저 그래프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저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지냐면 일단 k가 마이부터 마일 사이였죠. 그러면 여기를 대충 1이라고 잡고 여기를 대충 2라고 잡으면 그때 이 그래프의 이 k가 이거였으니까 막 k는 여기쯤 됩니다. 그럼 여기가 교점인 상태로 얘가 그래프가 돌려지니까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지냐면 자, 여기서는 그래프를 수정을 할게요. k가 여기인 거 구했어요. 그럼 둘 다 필요 없잖아요. 그러면 k가 작을 때는 위쪽에 있는 파란색을 따라가니까 이거 지우고 k보다 클 때는 빨간색을 따라가니까 여기도 지웁시다. 이렇게. 그러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졌죠? 얘를 그냥 돌린다라고 생각하고 원점 대칭 이동한다고 생각하고 그래프를 그릴게요. 그럼 그래프는 대충 어떻게 그려지냐면 그림을 잘 못 그릴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 이해를 하세요. 정말 이런 느낌? 이런 느낌으로 그려지겠죠? 이런 느낌으로 이 정도면 얼추 잘 그린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지금 gx의 그래프가 됩니다. fx가 되고 여기까지도 다 이해가 되나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다른 건 없었어요. 그래프를 그려놓고 k의 범위 정도? 그 정도만 판단하는 게 굉장히 중요했었어요. 그래서 일단 그래프는 대충 이런 식으로 생겼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 상황에서 이제 문제를 어떻게 풀 거냐면 문제는 이렇게 말했어요. FHA가 있을 때 그 사이에 들어있는 정수 A, B 개수 세주세요 문제예요. 단 A는 마이마일 0, 1, 2예요. 그러니까 A가 마이마일 0, 1, 2일 때 B가 몇 개인지만 세면 돼요. 자, A가 마이일 때는 여기 아까 점근선이었죠? 여기. 그러니까 이 점. 여기가 F마이고 G마이예요. 요 사이에 정수가 몇 개인지 세라는 얘기고 자, 마일은 여기였죠? 자, 여기 K니까 잘못했어요. K보다 더 오른쪽이에요. 여기가 마1이에요. 그 다음 여기가 0이죠? 그 다음 대충 제가 여기를 1로 잡았으니까 여기가 1이에요. 그 다음에 2는 점근선이 여기쯤이니까 여기로 잡을게요. 여기 아니죠? 여기죠? 이 안에는 개수가 몇 개인지만 세면 되거든요. 이거 세는 방법은 일일이 숫자 집어넣어서 계산하면 되는 거예요.
이해가 좀 되나요? 자, 한번 해봅시다. 자, 일단 여기서 마이가 되는 점이 있었죠. 아까 집어넣어서 알 텐데 여기는 지금 파란색이니까 위에다 집어넣어요. 위에다가 마이를 집어넣잖아요. 그러면 지수가 0이 돼가지고 여기는 마1입니다. 마1. 여기 한번 구해볼까요? G마이예요. G마이면 여기다 집어넣어요. 그러면 여기는 4가 되네요. 로그 2의 4, 그러니까 2 더하기 2라서 그러면 마일부터 4까지 여기 6개죠. 마일 0, 1, 2, 3, 4. 자, 그 다음 이제는 여기 한번 구해볼게요. 대신 여기서는 K가 마일보다 작았기 때문에 마1은 어디에 집어넣어야 되냐면 아래식에 집어넣어야 합니다. 그래서 K의 범위가 중요한 거였어요. 자, 그럼 여기는 아래식에다가 마일 집어넣으면 저기가 0돼서 마2가 되네요. 여기다 아까 구했네, 근데. 마2고. 자, 여기다 집어넣을게요. 여기는 위식에 집어넣어야 해요. 마1 집어넣으면. 그러면 2 더하기 로그 2의 3이거든요. 여러분도 알겠지만, 로그 2의 3은 1점 얼마 얼마쯤 해요. 그래서 이건 3점 얼마 얼마쯤 한다는 걸 우리가 추론할 수 있습니다. 그럼, 마2에서 3까지니까 여기도 6개가 되겠죠? 마일 0, 1, 2, 3. 자, 이제 0을 볼까요? 0은 아까 여기 3이라고 알려줬죠. 마3이라고. 여기는 일단 마3이에요. 그리고 위의 함수 어디냐면 여기다 집어넣는 거죠. 여기에다가 x에 0 집어넣으면 3이네요. 그러면 마3에서 3까지 여기는 7개입니다. 마3부터 3까지, 그러니까 마3 마이 마일 0, 1, 2, 3. 그래서 여기가 7개라는 거 구할 수 있고 나머지 2개도 일일이 세면 되는데 여기는 굳이 셀 필요가 없는 게 아까도 말했지만 얘는 여기를 원점 대칭 이동한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의 개수는 볼 필요 없이 얘랑 똑같이 나옵니다. 여기도 똑같이 6개 나오고 이게 좀 확신이 들지 않는 친구들은 숫자를 집어넣어서 개수를 세보세요. 그러면은 최종적으로 6 곱하기 4 더하기 7 24 더하기 그러니까 31개 라는 걸 여러분이 구할 수 있어요. 즉 문제만 제대로 이해하면은 개수 세매에 있어서 큰 어려움은 없을 것 같다 라는 게 이 문제의 주된 요지였어요. 자, 그래프 그리는 건 아까 제가 설명했던 내용이 있으니까 그거 보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세요. 여기까지만 할게요. 단답 26번입니다. 함수 fx의 그래프는 함수 y는 로그 2의 x의 그래프를 x축의 방향으로 웬만큼 평행이동한 후 직선 y는 x의 대칭이동한 그래프와 일치한다. 그런데 fx가 1,5를 지나면 fm은 얼마인지 구하는 문제예요. 자, 그럼 순서대로 따라하면 되겠네요. fx라는 친구는 이 그래프를 y는 x축의 방향으로 웬만큼 그러니까 이동을 시켜요. 그 다음 y는 x로 대칭 이동을 한대요. 그러면 y는 x로 대칭 이동한 그래프, 그러니까 이거의 역함수다. 뭐 이렇게 생각해도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는 여러분이 선택권이 주어지겠죠? 여기서 그냥 y는 x 대칭 이동을 시켜도 돼요. y는 x 대칭 이동을 시키면 x는 로그 2의 y마 m이니까 어떻게 되냐면 y는 2의 x'm이 돼요. 이렇게. 즉 얘가 얘입니다. 얘가 1,5를 지나니까 여기가 5일 때 1이면 m은 3. m이 3일 때 우리가 f3을 구하면 돼요. f3은 2의 3제곱 더하기 31. 이렇게 하면 계산이 쉽게 되죠. 그런데 제가 아까 얘기했던 다른 방법은 어떤 방법이었냐면 얘가 얘 역함수다라는 걸 알았잖아요. 그런데 얘가 1,5를 지나요. 근데 얘랑 얘는 역함수 관계니까 그럼 얘는 5,1을 지나겠죠? 해서 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겠다. 그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어차피 푸는 방법은 다 거기니까 여러분이 딱 이 정도만 정리를 해도 풀 수 있겠죠? 27번 한번 봅시다. 27번은 어떻게 접근하냐에 따라 굉장히 쉬울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는데 방법이 여럿 있지만 그냥 딱 하나의 방법만 설명을 할게요. 이게 제일 쉽고 간단해서. 왜냐하면 왜 방법을 하나만 제시를 하냐면 여기서 여러분이 뭘 알았으면 좋겠냐면 여기 등장하는 아이들이 로그 A의 B랑 로그 B의 C랑 로그 C의 A가 있어요. 그런데 얘네들을 셋을 곱하잖아요. 그러면 밑변환 공식으로 정리를 해서 1됩니다. 이거를 빨리 눈치를 챘으면 하는 바람에서 하나의 방법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즉 저는 지금 어떻게 풀길 바라냐면 로그 A의 B를 K라 두고 로그 B의 C를 2K라 두고 로그 C의 A를 3K라 둔 다음에 이 셋을 곱해요. 셋을 곱하면 6K 세제곱이잖아요. 얘가 1이다 라는 걸 그냥 빨리 구했으면 하는 거예요. 그러면 120K 세제곱 20, 20 곱하니까 답은 20. 그러면 진짜 한 5초, 10초 만에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28번. 이런 문제를 풀면서 여러분이 좀 기억해야 되는 게 우리가 앞으로 볼 모의고사들은 다 수원수투를 기반으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수상수와는 간접 출제가 되니 여기서 애매한 개념이 있다면 그거는 풀면서 나 이거 기억 안 나네? 그걸 지금 정리해서 지금 외워야 합니다. 이 문제에서는 내분점, 외분점 공식이 나오거든요. 그걸 빨리 정리해서 외워야 해요. 자, 두 자연수 A, B에 대하여 A점, B점이 있는데 선분 A, B를 2대1로 외분하는 점이 곡선 위에 있대요. 자, 외분점 공식 다 정리할게요. 내분, 외분을. 자,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이 있고 점의 좌표는 얘네 둘을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 외분하는 점. 내분점을 P라고 하고 외분점을 Q라고 하면 P는 M 더하기 N분의 M 더하기 N분의 이렇게 적고요. 외분점 Q는 M-N분의 M-N분의 이렇게 하면 됩니다. 지금 이렇게 정리를 했으니까 다음 문제 나오면 여러분이 틀리지 않아야 돼요. 나중에도 까먹어서 못했다는 말을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혹시 시간이 남았다라고 하면 여러분이 관계식 이용해서 증명을 해서라도 찾아내야 되는 문제예요. 잊어버려서 못 푼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자, 그 상황에서 외분하는 점을 한번 찾아봅시다. 그 점을 문제에서 이름이 없어서 그냥 Q라고 이름 붙일게요. 공식처럼 쓸 거라서 M마 N분의 1분의 M X2 마 N X1이에요. 그러니까 2A 아니 2 마 A가 되겠죠. M마 N분의 M Y2 N Y1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자, 그런데 얘가 저 위에 있대요. 그 말은 대입하라는 뜻인데 대입을 할 때 생각해야 될 게 얘를 먼저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럼 얘를 먼저 정리를 합시다. 2로그 8 4제곱근 27 마 로그 4의 B 어떻게 정리를 할 거냐면 일단은 얘를 2의 세제곱으로 바꿔요. 그러면 3은 앞으로 뺄 수 있죠? 일단 빼세요. 그 다음 얘를 지수로 표현을 하세요. 어떻게 되냐면 3분의 2 로그 2 하고 4제곱근 3의 세제곱이니까 3의 4분의 3제곱입니다. 이렇게 나타내세요. 그러면 요 4분의 3은 앞으로 내릴 수 있죠? 여기에서 요거 약분하고 2만 남잖아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면 2분의 1 로그 2의 3 빼기 로그 4입이에요. 그런데 요 2분의 1은 이 지수로 넣으면 2의 제곱이 되죠. 그러면은 밑이 4라서 얘는 로그 4의 3 빼기 로그 4의 b라 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로그 4의
b분의 3이라고 쓸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정리를 해야만 여러분이 문제를 쉽게 풀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적으면 2마 a, 로그 4의 b분의 3이다. 이렇게 좌표가 정리된다. 이거를 알면은 이제는 대입해서 풀면 되겠죠? 자, 그런데 이게 저 y는 그래프 위에 있대요. 그러면 그거를 집어넣으면 y좌표 로그 4의 b분의 3이 마이너스 로그 4의 3마 2마예요.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면 계산을 좀 쉽게 하려면 양변을 마마를 곱해서 마이너스를 여기다 얹으세요. 그러면 다시 한번 적으면 이거의 마일 제곱이니까 이거는 3분의 b 역수로 바뀌죠. 그럼 여기는 1뿔에 a뿔 1이라고 적으면 되겠네요. 이렇게 돼서 밑이 같으니까 진수끼리 같다. 이러한 관계식을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이 관계식을 구한 상태에서 우리가 구해야 할 건 집합이 있는데 그 집합이 제가 적을 테니까 문제 안 보고 이것만 보고 할게요. 이거거든요. 이 안에 든 모든 원소의 합이 25가 되는 a 더하기 b의 최대값 구하는 문제예요. 자, 그럼 얘를 계산을 어떻게 할 거냐면 n의 개수를 세기 위해서는 가운데 n만 남길 거예요. a로 나누고 로그를 취할 거예요. 이렇게. 자, 이렇게 쓴 거는 로그 때문에 그래요. 로그를 취하면 밑이 2인 로그를 취해야 되겠죠? 로그 2에 32 더하기 로그 2에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5. 자. 이렇게 되거든요. 32a니까. 그러면 여기가 5가 됩니다. 이해했죠? 이해 못한 친구들은 돌려서 다시 보세요. 자, 그럼 여기서 일정한 수가 있어요. 그 수보다 크고 그 수에 5 더한 것보다 작다. 즉 처음 수랑 나중 수의 간격은 5다. 한쪽은 갔다가 빠져 있고 한쪽은 갔다가 들어가 있죠. 그러면 이 간격 안에서 정수는 무조건 5개가 나옵니다. 만약 둘 다 갔다가 들어가 있으면 6개일 수도 있어요. 얘가 정수였다면. 그런데 없고 있으니까 이 안에 든 정수는 무조건 5개가 될 수밖에 없고 가장 작은 수를 m이라고 하면 그 다음 수는 m 더하기 1, 그 다음 수는 m 더하기 2, 그 다음 수는 m 더하기 3, 그 다음 수는 m 더하기 4. 이렇게 5개가 된다는 걸 추리할 수 있어요. 이 5개를 더한 게 문제에서 25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5m 더하기 12, 25니까 여기서 m이 3이라는 걸 구할 수 있습니다. 즉 가장 작은 수가 3이에요. 자, 가장 작은 수가 3이 되려면 이 숫자 있죠? 시작하는 숫자. 얘는 3보다 작아야 해요. 2점 얼마 해야 그 안에 든 가장 작은 수가 3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얘는 2보다는 커야 해요. 그런데 얘가 2여도 상관없어요. 여기가 갖다가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얘가 2라고 해도 여기가 3이 된다고요. 그래서 범위를 이렇게 구할 수 있고 그 다음은 어떻게 할 거냐면 다시 이걸 지수로 돌리세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개수를 세면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개수는 어떻게 셀 거냐면 아까 구한 이 비조건을 차라리 대입을 합시다. 자, b를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다 적어도 보이죠? 4 a분의 3a 뿔 3 8 그러면 4 이게 또 쉬울 것 같아서 3 더하기 a분의 3 빼세요. 역수를 취하세요. 그러면 부등호 방향이 역수를 취함과 동시에 변합니다. 3을 곱하세요. 2분의 3 a 3 보이죠? 그러면 a는 1.5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으니 a는 2 또는 a는 3입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답을 여기서 끌어와서 적을게요. A가 2 또는 3이라고요. A가 2면 2 집어넣으면 B는 9예요. A가 3이면 4, 3, 12, B는 10이에요. 그러면 합의 최대값이니까 답은 15. 이렇게 답이 나오겠죠? 답 구하는 방법도 이해가 됐죠? 네, 그러면 이 문제는 여기까지만 정리하면 되겠네요. 29번 문제입니다. 29번 문제는 이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을 활용하는 문제가 출제가 되었네요. 이번 시험에는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을 활용한 도형 문제가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되었어요.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중학교 때 배웠던 개념도 특히 중요하고, 여기서 문제 하나하나가 요구하는 숨어있는 개념들이 좀 있다 보니까 여러분이 하나하나 좀 꼼꼼히 공부를 하면서 여러분만의 풀이를 좀 만들어 놓는다면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의 심화 문제를 푸는데 굉장히 큰 실마리가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는 굉장히 좋은 문제들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좋은 게 29번인데 문제 한번 볼까요? 자, 일단 DA 길이는 AB의 2배고, 즉 여기 대 여기는 1대 2고, 그 다음 이쪽 각을 3분의 2 파이라고 알려줬네요. 그러면 여기는 3분의 파이겠죠?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은 마주보는 각의 합이 180도니까. 자, 그럴 때 우리는 이 사각형의 넓이를 구해야 해요. 그런데 문제를 좀 꼼꼼히 보면은 이 문제에서 반지름의 길이를 주어줬어요. 그러면 우리는 사인 법칙을 활용해서 BD 길이 구할 수 있습니다. 일단 BD 길이부터 한번 구해 볼까요? 이쪽에다 적을게요. BD 길이는 사인 법칙을 활용하면 되는데 이 사인 A가 2R분의 BD예요. 그래서 BD는 사인 A 곱하기 2R이 됩니다. 사인 A는 여기고요. 근데 사인 3분의 2파이는 사인 3분의 파이랑 같으니까 이거는 2분의 루트 3이고요. 반지름이 1이라고 했으니까 2를 곱하면 루트 3. 일단 BD가 루트 3인 걸 먼저 구하세요. 자, BD 길이가 구해지면 문제에서 여기가 1대2라고 했잖아요. 코사인 법칙을 활용하면 이변의 길이를 각각 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여기를 A라고 두고 여기를 B라고 둔 상태, 2B라고 둔 상태에서 1대2니까 A를 한번 구해볼까요? 여기서는 코사인 법칙을 사용하면 되는데 그 BD 길이 제곱, 즉 3은 AB 길이 제곱, A제곱, 그 다음 AD 길이 제곱, 2A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A 곱하기 2A 곱하기 코사인 3분의 2파이예요. 코사인 3분의 2파이는 마이너스 2분의 1이죠. 이걸 계산을 하면 3은 5A제곱이고요. 여기 플러스로 변하고 2가 소거돼서 더하기 2A제곱입니다. 7A제곱은 3, A는 7분의 루트 21. 이렇게 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길이가 일단 여기까지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어떻게 풀 거냐면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궁극적으로 구해야 할 거는 이 변의 길이는 다 구했어요. 우리 이 넓이는 구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삼각형의 넓이만 구하면 되는데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려면 알고 있는 각이 여기죠. 그러니까 우리는 BC 길이랑 CD 길이를 구하는 게 우리의 목표가 됩니다. 자, 근데 BC 길이랑 CD 길이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여기 선을 가르면, 자, 여기 알파라고 쓸게요. 그러면 이 알파는 이 호의 원주각이죠. 그러면 이 BC 호의 원주각인 여기가 알파가 됩니다. 네, 지워버릴게요. 그리고 여기를 베타라고 쓸까요? 그러면 이 호의 원주각인 베타, 여기에 베타가 됩니다. 이렇게 지금 이 넓이비가 3대 4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길이비가 3대 4거든요. 그러면 넓이비가 3대 4예요. 그러면 1대 2, 3대 4가 만족하려면 거기서 우리는 알파와 베타의 길이의 비를 구할 수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사인 알파 대 사인 베타의 비를 구할 수가 있어요. 그거를 알면은 얘네 둘의 비를 아니까 이 길이도 구했고
이 길이도 구했어요. 그러면 이 길이랑 이 길이의 비율을 구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비율을 알면 여기서 코사인 법칙을 활용하면은 그 길이까지 구할 수 있어서 넓이를 구할 수 있는 거죠. 어느 정도 좀 이해가 됐죠? 그러면은 그 다음으로 생각해야 될 거는 이 알파와 베타의 사인 알파 대 사인 베타의 길이, 그 크기의 비를 한번 구할게요. 적을게요. 자, 사인 알파 대 사인 베타는 넓이 비를 활용할 건데 이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그 AB, AE 곱하기 이게 사인 알파예요. 그 다음 이 삼각형은 2분의 1 곱하기 AD, AE. 근데 AD는 DA는 이거의 2배죠? 그걸로 적을 거예요. 그 다음 AE 곱하기 사인 베타거든요. 그럼 얘를 소거해서 정리를 하면, 근데 사실은 이렇게 정리를 안 해도 아는 친구들은 압니다. 3대 4가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는 3대 2겠죠. 그래야 사인 알파 대 사인 베타가 3대 2여야 3 어쩌고저쩌고 곱한 게 둘이 같아지긴 합니다. 근데 그거를 지금 여러분 헷갈릴까봐 제가 지금 계산을 해주는 것 뿐이에요. 자, 일단 이거 3대 4고, 그리고 나서 AE 소거하고, 그럼 식이 어떻게 되냐면 사인 알파 대 사인 베타가 2 있죠? 이 사인 베타가 3대 4가 됩니다. 그런데 어차피 얘네 둘은 똑같이 약분해도 되죠? 그래서 3대 2라는 그 크기의 비를 구할 수가 있어요. 자, 이 3대 2라는 비를 구하면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그 상황에서 우리가 구할 건 삼각형 그 BC 대 CD의 길이의 비를 구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BC 길이를 네모라고 하고 CD 길이를 세모라고 해서 이 네모 대 세모의 길이를 구할 겁니다. 그걸 구하는 방법은 넓이비를 활용하면 되죠. 삼각형 BCE는 2분의 1 곱하기 그 넓이는 BE, BE는 3대 4니까 3으로 적을게요. 정확히 말하면 3K라고 적는 게 맞겠죠? 3K. 여기가 3대 4라서 3K라고 적은 것 뿐이에요. 그 다음 BC 곱하기 사인 베타예요. 그리고 2분의 1 곱하기 저기는 4K라고 적을게요. 여기가 지금 그 DE예요. 그 다음 세모, 그러니까 그냥 TD로 적을까요? 사인 알파예요. 그런데 이 둘의 넓이 비가 3대 4죠. 그래서 얘네 둘의 길이를 이용해서, 그러니까 비를 이용해서 우리가 문제를 풀 건데 마찬가지로 약분할 거 다 약분합시다. 자, 2분의 1 약분하고, 그리고 K 약분하고, 사인 베타 대 사인, 그러니까 알파 대 베타가 3대 2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뭐 3M, 2M이라고 적을 수 있어요. 약분하고,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적어보면 남은 숫자가 6이죠. 6, BC, 대. 그 다음 여기는 남은 숫자가 3, 4, 10이죠. 12, CD가 3대 4입니다. 자, 그럼 그 상황에서 또 6으로 나눠요. 그 상황에서 또 2로 나눠요. 그래서 BC 대 CD가 3대 2라는 걸 구할 수 있어요. 그러면 얘네들이 3대 2니까 여기를 이번에는 3B, 이 B라고 둘게요. 그 상황에서 다시 한번 코사인 법칙을 쓸 거거든요. 여기는 B 구하기라고 생각하면 돼요. B를 구하기 위해서 이 삼각형에서 코사인 법칙을 사용할 건데, 그 BD의 제곱은, BD가 아까 루트 3이었어요.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 3B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3B, 2B, 코사인 3분의 파이니까 2분의 루트 3, 아니죠? 코사인 3분의 파이니까 2분의 1. 그러면 3은 여기 계산하면 13B제곱, 약분되죠? 빼기 6B제곱
아까랑 똑같은 숫자가 등장하네요. 그러니까 7b제곱이 3이니까 b는 7분의 루트 21. 자, b까지 구했죠? 그러면 여기는 7분의 3루트 21, 7분의 2루트 21. 자, 길이 다 구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넓이 구할게요. 넓이는 어떻게 구할 거냐면 삼각형 두 개를 나눠서 구할 거예요. 삼각형 ABD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AB 길이, 아까 저기가 7분의 루트 21이었죠? 그 다음 저기 7분의 2 루트 21 곱하기 사인 3분의 2파이. 사인 3분의 파이가 2분의 루트 3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BCD를 구하면 되거든요. 그 삼각형 BCD는 2분의 1 곱하기 이 BC 길이 7분의 3루트 21, 그 다음 CD 길이 7분의 2루트 21 곱하기 2분의 루트 3. 여기가 사인 3분의 파이니까.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이 뭘 파악할 수 있냐면 여기랑 여기 달라진 거는 3이 곱해졌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만약에 S라고 하면은 얘는 3S가 됩니다. 결론적으로 더한 거는 4S다. 그래서 하나 구해서 곱하기 4 하면 돼요. 따로따로 구해도 되고 어차피 다 이해했죠? 그러면 ABD 넓이 한번 구해볼까요? 여기 적을게요. 자, 2분의 1 S라고 할게요. 아니, 넓이라고 적을게요. 2분의 1 곱하기 7분의 루트 21, 7분의 2 루트 21. 77에 49. 네, 2 곱하기 21이에요. 곱하기 2분의 루트 3. 그런데 거기다가 S3 했으니까 4 곱하라 그랬죠? 그럼 이게 이렇게 정리가 돼요. 그러면서 여기서 지금 7로 약분이 되거든요. 7, 3. 그러면 7분의 3이 6 루트 3. 이라서 P가 7, Q가 3. 즉 P 더하기 Q는 13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계산을 할 수 있어요. 아, 자, 굉장히 복잡했죠.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서 나오는 길이들을 좀 하나씩 파악을 하면서 문제를 해결을 하면 큰 어려움 없이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물론 굉장히 다른 풀이가 있겠지만 그런 것들은 여러분이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자, 그럼 29번 문제는 여기까지만 할게요. 자, 30번 문제입니다. 30번 문제가 이번 시험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라는 이야기가 좀 있었어요. 특히 상위권 친구들 같은 경우는 앞까지는 좀 충분히 풀었는데 30번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다 끝내 답을 내지 못했다는 친구들도 꽤 있고, 이번 등급컷이 낮은 이유 중에 하나가 30번 문제 때문이지 않을까. 하지만 이 정도는 여러분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가나 조건이 있을 때는 그 조건을 각각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를 연습하는 게 특히 중요하거든요. 특히 우리가 앞으로 나가는 모의고사, 고3 때도 마찬가지지만 수원2가 우리 굉장히 힘들게 할 거니까 수원2 위주로 우리가 모의고사를 볼 거니까 이 문제를 통해서 어려운 문제는 이렇게 접근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자, 일단 문제를 한번 보면 fx, gx, hx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fx랑 gx는 지금 각각 주기가 2인 삼각함수고 hx는 1차 함수예요. 그런데 자연수 a, b라고 했기 때문에 기울기가 양수인 1차 함수다. 그걸 만족할 때, 자, 가나 조건을 만족하게 되는 어쩌고저쩌고 구하는 문제거든요. 자, 그럼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일단, 가조건을 좀 보면, 그 F 합성 HX예요. 저는 이걸 다 합성을 할 거예요. 그럼 F 합성 HX니까, F 합성 HX가 H 합성 G 2분의 3이래요. 그러면 G 2분의 3은 구할 수 있죠. 사인 2분의 3파이. 사인 2분의 3파이는 마 1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H 마 1이에요. 즉 F, HX가 H 마 1이 되게 하는 그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는 홀수계다. 그 조건을 한번 볼게요. 그럼 F 합성 HX를 합성을 할 건데 F 합성 HX는 코사인 파이의 AX 뿔 B예요. 그게 H 마일이거든요. H 마일은 마이 뿔 B니까 B 마일로 적을게요. 근데 얘는 어느 정도 정리가 되는 게 이렇게 적을 수 있는데 지금 여기서 B가 들어갈 수 있는 거는 이 B는 자연수입니다. 근데 B가 만약에 홀수라면
이거를 파이를 더한 거니까 부호가 반대로 변해요. 하지만 b가 짝수라면 이 파이를 더하는 거니까 이거는 그냥 사라지고 코사인 a 파이 x가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만약에 b가 1이에요. 그러면 코사인 파이 더하기 a 파이 x인데 이거를 각변환을 하면은 지금 코사인 파이 더하기 이거라고 해서 각변환을 해버리면 이게 마이너스 코사인 a 파이 x가 되어버려요. 하지만 b가 2라면 코사인 2파이 더하기 a 파이 x라서 이건 어차피 2파이를 더해봤자 코사인은 뭐 위상이 달라지는 게 없죠? 이렇게 됩니다. 그러므로 b가 짝일 때, b가 홀일 때에 따라 각각 그 그래프가 달라지니까 이 문제는 그 b가 짝수일 때, b가 홀수일 때 나눠 풀어야 되는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 조건을 통해서 우리가 뭘 깨달았냐? 이 문제는 일단 b를 홀짝을 나눠서 생각을 해야 되겠구나 라고 하고 문제를 풀 거예요. 그럼 첫 번째 상황, b가 홀수라면, 자, b가 홀수라면 이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냐면 b가 홀수면 아까 말했듯이 얘가 이렇게 그려져요. 그러면 이렇게 나와요. 코사인 a 파이 x가 b마 a가 되는데 얘는 이 상태로 판단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림을 그릴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려야 할 그래프는 0부터 4 사이인데 이 친구의 주기는 기준 주기 2파이를 a분의 파이로 나눈 거랑 a분의 2가 됩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뭘 깨달을 수 있냐? 그러니까 2를 a분의 1배 했다. 즉, 이 그래프를 a게 그리면 2가 된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범위가 4에서 끝나니까 이 그래프는 2a게 반복하겠구나 라는 걸 여러분이 확실하게 생각을 좀 해봐야 돼요. 그 상태에서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우리는 그림을 0부터 그 4까지만 그릴 거예요. 그럼 0부터 4까지면 주기가 a분의 2니까 여기까지 그림이 a번이 등장을 합니다. 최대치도 표시하고. 그런데 우리가 그릴 함수가 코사인 a 파이 x에 마이너스 붙인 거죠. 그래서 그래프는 여기서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냐면 이런 식으로 그려져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딱 2가 되는 순간 한번 멈춰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제가 지금 그림 그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A개가 그려집니다. 지금은 제가 몇 개 안 그렸지만 이게 A개가 그려지는 거예요. 그 다음 다시 여기서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져요. 그리고 여기서 끝나거든요. 그러면 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A개가 그려집니다. 그래서 그래프는 2A개가 그려진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자, 그럼 이 상황에서 지금 만약에 B가 홀수라면 우리가 생각해낼 수 있는 조건이 우리가 구할 거는 이 그래프가 B마 A가 되는 걸 구하면 돼요. 그러면 B마 A가 만약에 1보다 크잖아요? 교점은 없습니다. 성립하지 않아요. 그러면 생각해야 될 거는 B마 A가 1일 때, 4 있을 때, 마 1일 때 이 세 가지만 체크하면 됩니다. 자, 그럼 일단 첫 번째 상황 B마 A가 1이라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B마 A가 1이면 어떻게 되냐면 보세요. 여기까지가 지금 A개라 그랬죠. 그러니까 그림은 여기서 끝나요. 딱 한 번의 그림은 여기에서 시작해서 여기서 끝나요. 그러면 한 번 그려질 때 하나의 점에서 만납니다. 근데 그 그래프가 2A개 그려져요. 그러면 얘는 당연히 2A개의 점에서 만나겠죠. 그래서 여기는 교점이 2A개가 됩니다. 이걸 여러분이 추리를 해야 돼요. 생각보다 엄청 어렵진 않아요. 왜냐하면 코사인은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서 끝나잖아요. 거기까지 여기 센터 여기서 그러니까 마루점이죠. 마루에서 한 번 만나니까 그래프가 2A가 그려지면 당연히 2A번 만나겠죠. 두 번째, 이 사이 있을 때예요. 그러니까 대충 0에다가 그리긴 할 건데 B마 A가 마일과 1 사이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자, 여기까지 한 번 보면은 두 점에서 만납니다. 이 위에서도 두 점에서 만나고 아래에서도 두 점에서 만나요. 즉, 한 번의 그림에서 두 점에서 만나니까 그림을 2A개 그리면 여기는 교점이 4A개가 돼요.
딱 2배. 이해했죠? 마지막 B마 A가 여기라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B마 A가 1이라면 여기서는 어떻게 되냐면 자, 좀 복잡해요. 여기서부터 세면은 이 마지막이 되기 전 여기까지가 2A예요. 자, 헷갈릴 때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여기부터 세세요. 자, 첫 번째 여기 살 거예요. 두 번째도 시작할 때 살 거예요. 그러면 이게 지금 2A개가 반복하는데 이 AA 번째가 되는 여기까지가 2A개예요. 그리고 4가 되는 지점에서 하나 더 만나요. 그래서 이때는 교점이 2A 더하기 1개가 됩니다. 이때가 가족권에서 말하는 조건이 됩니다. 즉 가족권에서 말하는 조건은 B가 홀수라면 교점이 홀수개가 되려면 B마 A는 이 마일이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B마 A는 마 1이다. B는 A 마 1이다. 라는 걸 구할 수 있어요. 이게 첫 번째 상황입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됐죠? 자, 두 번째 상황. B가 짝수라면 B가 짝수일 땐 그림이 어떻게 그려지냐면 B가 짝수일 때는 코사인 이거는 이렇게 그려져요. 그러면 우리는 이때의 교점을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코사인 A 파이 X가 B마 A가 되는 걸 찾으면 돼요. 그러면 얘도 방금과 같은 패턴으로 찾을 거예요. 그러면 시작점 표시하고 여기 2 표시하고 4 표시할게요. 그러면 최대최소 표시하고 이때는 그림이 어떤 식으로 그려지냐? 아까 같은 경우는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서 여기서 시작을 했습니다. 여기는 일반적인 코사인 그래프예요. 그러면서 생각을 해보세요. 주기는 똑같아요. 반복하게 하는 개수도 똑같습니다. 그러면 그림은 여기서 그려진 상태에서 2에서 여기서 끝나고 4에서 여기서 끝납니다. 그리고 여기서 A번, A번, 총 2A번 반복하는 거죠. 그러면 그림을 한번 그려보면 대충 뭐 이런 느낌으로 그려지고 이쪽도 대충 이런 느낌으로 그려져요. 그러니까 여기가 A개, 여기가 A개예요. 그러면 이 상황에서 다시 한번 살펴보면 지금 이제 이거 하고 나서 이제 나조건을 다시 할게요. 일단 B마 A가 여기에요. B마 A가 1이잖아요. 그럼 아까랑 똑같습니다. 여기 세고 가장 끝나기 전 바로 전까지 센 여기가 2A개예요. 거기에 여기서 만나니까 여기는 2A 뿌릴개입니다. 교점의 개수가. 그 다음 B마 A가 마일과 1 사이잖아요. 그러면 교점은 자, 한 번 그려질 때 두 점에서 만나요. 여기서든 두 점에서 만나요. 그런데 그게 2A번이니까 이건 4A개입니다. 세 번째, B마 A가 마일이에요. 그러면 하나의 그림에서 하나씩 만나니까 2A개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생각할 수 있는 건 그 가족권은 홀수개라 그랬죠? 홀수개가 되는 조건이 이거밖에 없어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거 B가 짝수라면 여기서는 B마 A는 1입니다. 즉 B는 A 뿔 1이겠구나 라는 걸 추리할 수 있어요. 이렇게 두 가지 조건이 성립을 하는데 이 두 가지 조건을 성립한 상태에서 우리가 뭘 구해야 하냐면 이것도 되게 복잡해요. 다시 문제를 볼까요? 우리가 뭘 구해야 하냐면 그러면 0부터 4 사이에 이 함수가 얘가 서로 다른 실근이 되게 하는 합이 56이 되도록 하는 실수 t가 존재한다의 t를 구해야 해요. 자, 다시 아까랑 똑같은 그래프인데 여기만 달라요. 근데 여기 이 t가 변수거든요. 그런데 이게 그 서로 다른 모든 실근의 합이 56이 되도록 하는 실수 t가 존재하는 그 t 값을 찾아야 합니다. 정확히 말하면 t를 찾는 게 아니라 그때 코사인 제곱 파이 t를 찾아야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어떻게 구할 거냐면 지금 그린 그래프를 사용을 해야 돼서 최대한 지우지 않고 해야 되거든요. 그럼 어떻게 생각을 할 거냐면
자, 이 식을 정리를 할게요. 그러니까 F 합성 HX는 아까 여기 적었다시피 상황에 따라 그러니까 여기 1이라고 했는데 홀로 수정할게요. 홀일 땐 이렇게 나오고 짝일 땐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그때 어떻게 되는지를 생각을 해야 하는데 H 합성 GT는 뭘 의미하냐면 H 안에 GT가 들어가요. 그러면 A sin 파이 X 뿔 B예요. 그러면 이 상황을 역시 마찬가지로 홀짝을 나눠서 계산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여기서 만약 B가 홀수라면 A, B의 관계식을 구했죠? 그 다음 B가 짝수라면 A, B의 관계식을 구했죠. 이 관계식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문자 하나를 소거해서 조건을 다시 한번 구할 거예요. 그러면은 아까랑 패턴이 동일합니다. 자, 이거의 해를 구해야 하는데 만약 B가 홀수라면 조건이 어떻게 변하냐면 여기는 마이너스 코사인 A 파이 X예요. 홀수라면 이렇게. 그리고 나서 A 사인 파이 X고 여기서 B가 A 마이 1이죠. 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다시 한번 교점으로 판단을 할 건데 지금 이 친구의 범위가 마일부터 1 사이예요. 그러면 이 친구의 범위가 마일부터 1 사이가 되게 하는 애가 존재를 한다면 그 안에는 교점이 존재하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뭘 볼 거냐면 이 친구의 범위를 볼 거예요. 자, 범위는 이렇게 구해요. 자, 다시 설명할까요? 그러니까 옆에 그린 그림을 보면 범위가 마일부터 1 사이예요. 근데 얘랑 얘가 같으려면 이 함수의 범위가 마일부터 1 사이가 되는 A, B를 추론하면 돼요. 그게 추론이 되면은 거기서부터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sin 파이 x의 범위가 이게 마일과 1 사이예요. 근데 거기다 A를 곱했죠. 그리고 거기에 A 마일을 더했죠.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요. B가 홀수가 되는 상황에서는 주어진 함수의 범위가 마일보다 크거나 같고 여기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이때는 다 성립하겠네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는 그 실근의 합이 56이 되는 걸 추론을 하면 되는데 자, 얘는 어떻게 구할 거냐면 조금 복잡하지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지금 그래프를 보면 0에서 4로 끝나요. 그러면 만약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값이 여기라고 가정을 합시다. 그러면 가장 끝에 있는 얘네 둘을 더하잖아요. 그러면 이 길이랑 이 길이가 같아요. 그래서 얘네 둘을 더한 건 4가 됩니다. 이해가 되나요? 그리고 그 바로 전에 있는 얘네 둘을 더하잖아요. 그러면 얘랑 얘를 더해도 이 길이랑 끝나는 점이 여기거든요. 이 길이가 같기 때문에 얘네 둘이 더한 것도 4가 돼요. 이렇게 여기 가장 끝에 있는 두 해 더한 게 각각 4가 돼요. 이거는 이 중간에서도 성립해요. 중간에서도 얘네 둘이 더한 게 4고 얘네 둘이 더한 게 4고 얘네 둘이 더한 게 4고 얘네 둘이 더한 게 4예요. 그러니까 생각을 어떻게 하면 되냐면 얘네들이 몇 쌍인지를 세요. 몇 쌍인지를 세서 얘네들이 더한 게 4다. 근데 사실은 그건 어떻게 해도 되냐면 해가 만약 4개죠. 그러면 두 쌍이거든요. 자, 두 쌍이 있는데 한 쌍의 합이 4예요. 그러면 이렇게 더하는 거나 차라리 어떻게 해버려도 되냐면 두 쌍이라는 건 이게 4개잖아요. 그냥 한 개당 2다 라고 생각하는 거랑 똑같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 말이 좀 어려우면 쌍으로 생각해도 돼요. 이걸 지금 왜 설명을 하냐면 지금 만약 그 우리가 구하는 이 가장 마지막 값 있죠? 이 값은 상수입니다. 그 상수가 1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1이라고 생각을 하면 아까 이때 교점의 개수가 2a였죠. 2a 개면 다른 색깔 2a 개면 얘네들을 합하면 얘는 A쌍이니까 A쌍이 4개라서 얘는 4A가 된다고요. 이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기본적인 내용이에요.
다시 할까요? 그러니까 해가 2A개예요. 해가 2A개면 얘네들은 쌍을 이루면 총 A쌍 존재해요. 근데 한 쌍의 합이 4예요. 얘네들이 더한 게 4. 그러면 A쌍이 합이 4니까 합이 모든 실근의 합이 4A가 되더라 라는 걸 여러분이 구할 수 있다고요. 그러면 합이 4A면 지금 합이 4A가 56이 되는 A는 존재하죠. A는 14. 그래서 첫 번째 A를 구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생각을 해야 돼요. B가 홀수죠. 그러면 A는 B에서 2를 뺐으니까 A는 짝수입니다. 그러면 짝수니까 조건 맞네요. 그럼 이미 첫 번째 답을 구해버렸네요. A는 14. 그럼 A가 14니까 B는 13. 이렇게 첫 번째 A 값을 구했습니다. 지금 이게 굉장히 일사천리로 진행이 되고 있어서 여러분 헷갈릴 수 있는데, 그러니까 합이 다 이거를 일일이 구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더한 게 4를 이용해서 구할 거라서 여러분 이렇게 문제를 풀 수 있어요. 두 번째, 만약에 지금 이건데 B마 A인데 이게 사실은 뭐라고 적어야 되냐면, 자, 수정할게요. 지금 여기는 H합성 GT를 보고 있는 거예요. 알죠? 그러니까 H합성 GT가 만약 마일과 1 사이에 있어요. 그러면 그때는 해가 둘이 더한 게 4, 둘이 더한 게 4, 둘이 더한 게 4, 둘이 더한 게 4예요. 그런데 이게 해가 4A개였거든요. 해가 4A개면 합은 지금 2A쌍이니까 2A쌍이 각각 4, 8A가 돼요. 그러면 여기서 8A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서 8A가 되는 순간 8A가 56이 되는 A를 찾아야 되거든요. 그럼 A는 7이 나와요. 그러면 그렇게 나온 이거를 집어넣으면은 홀수가, 이게 7이니까 B가 짝수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는 답이 되지 않아요. 이해하고 있죠? 세 번째 상황. 자, 세 번째 상황은 이 상황이에요. 교점이 2A 뿌릴개예요. 그럼 2A 뿌릴개가 조금 복잡하거든요. 2A 뿌릴개는 둘이 더하면 4, 둘이 더하면 4인데 마지막 그냥 가운데 혼자 2가 무조건 있어요. 그러면 합을 구할 때는 2A개를 따로 구하고 이 한 개는 얘라고 생각합시다. 그러니까 2A개니까 A쌍이 존재해요. 그러면 그게 합이 4A고 가운데 거 2. 이게 56이 되게 하는 자연수 A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정리를 하자면 A가 14고 B가 13일 때 일단 첫 번째 해가 나왔죠. 자, 이번에는 같은 상황에서 이번에는 B가 짝수라고 가정하고 한번 구해봅시다. 아까 같은 경우는 그 B가 홀수일 때는 B를 A-1이라고 뒀죠. 만약에 여기서 B가 짝수라면 B는 A 뿔 1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문제를 어떻게 풀 거냐면, 자, B가 짝수라면 원래는 이렇게 뒀는데 이 B 자리에 A 뿔 1이라고 둘게요. 그렇게 해서 아까 구하듯이 범위를 다시 한번 구할 거예요. 사인 파이 x는 마일부터 1 사이에요. 그런데 거기다가 a를 곱했죠. a부터 a 사이에요. 거기다가 a 뿔 1 더했죠. 그러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그 짝수면 여기 플러스로 바꿔야 됩니다. 지워버릴게요. 그냥 차라리. 그러면 b가 짝수라면은 여기서 코사인 2 파이 더하기 얘가 코사인 a 파이 x로 변하니까 얘가 되는 걸 구하면 되죠? 그러면은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범위는 지금 계산을 하면 1보다 크고 2a, 그러니까 1보다 크고 2a 뿔 1보다 작거나 같다는 범위가 생겨요. 근데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지금 코사인 a 파이 x는 제가 그림을 그린 거를 보면 최대 최소는 1을 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1과 마일 사이에요. 근데 1과 마일 사이인 애가 얘랑 해가 존재하려면 무조건 얘가 1일 때만 성립하겠죠. 나머지는 볼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이 B가 짝수인 이 상황은 문제가 굉장히 쉽게 정리가 되는 게, 여기 뭐 B마 여기서 나오는 값이 뭐 마일과 1 사이일 때 마일일 때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1일 때만 고민하면 되는데, 여기서 나오는 이 값은 아까 H합성 GT라고 적었죠. H합성 GT가 1이라면 교점의 개수는 2A 뿔 1개니까 이때는 합을 어떻게 구하면 되냐? 아까랑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기서 나오는 게 일단은 2A 뿔 1개니까 2A 개면 A쌍.
A쌍이 존재하면 한 쌍의 합은 4예요. 그러면은 합 여기다 적을게요. 4A가 되고 여기 가운데 하나는 2일 때 여길 말하겠죠? 더하기 2를 해요. 그게 56이니까 이게 56이 되는 A 값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는 주어진 해가 존재하지 않아서 결론적으로 아까 우리가 구한 이 상황 있죠? 이게 최종해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답을 다 구했어요. 우리가 구할 걸 다시 한번 보면은 일단 A랑 B는 구했고 코사인 제곱 파이 T가 얼마인지를 구해야 해요. 얘를 구하는 방법은 자, 어떻게 계산을 할 거냐면 얘를 구하기 위해서는 이 조건을 사용을 해야 돼요. 아까 해를 구한 조건은 H합성 GT가 1일 때였거든요. H합성 GT는 A 사인 파이 T 플러스 B였어요. 얘가 1일 때가 주어진 답이었죠. 여기를 이용해서 우리는 코사인 제곱 파이 T를 구합니다. 자, 주어진 해가 A는 14고 B는 13이니까 14 사인 파이 T 더하기 13이 1 하니까 마 12. 그러면 사인 파이 T는 마이너스 7분의 6이라는 거 구할 수 있어요. 그러면 사인 파이 T를 제곱하면 사인 제곱 파이 T는 49분의 36이라서 코사인 제곱 파이 T는 얘랑 더해서 1 돼야 되죠? 잘 안 보이네요. 코사인 제곱 파이 T는 49분의 13이다 라는 걸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구할 거 다 구했네요. 코사인 제곱 파이 T는 사인 제곱 13, 그 다음 A는 14, B는 13이니까 주어진 답을 계산을 해보면 49분의 13, 14 곱하기 13. 그러면 49 곱하면 답은 14 곱하기 13이죠? 14 곱하기 14 곱하기, 왜 이걸 적었죠? 13은 약분이 되죠? 49죠? 그럼 14 곱하기 49는 686이라는 걸 구할 수 있어서 주어진 답을 여러분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문제 자체가 굉장히 복잡했어요. 중간에서 제가 이것저것 바꾸면서 한 게 좀 많아서 여러분이 좀 헷갈렸을 수 있는데 앞에서부터 다시 한번 되짚어 보면은 분명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정도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이 난이도의 문제는 여러분이 충분히 풀 수 있습니다.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꼼꼼하게 오답 정리하기 바랍니다. 자, 4점짜리 문제 풀이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